안녕하세요. 마미살롱 강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떤 방식의 치료가 더 좋을지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영상입니다. 단순히 한약을 먹어라, 양약을 먹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입니다. 특히 아이 감기 대처에 서투르신 초보 엄마분들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감기 걸렸을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하겠구나 라는 감이 잡히시게 될 거예요. 해열제, 항생제, 감기약에 이어지는 영상이니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이 감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감기 극초기, 즉 감기기를 느낄 때 감기 바이러스가 이런 코랑 입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상기도는 모두 점막으로 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막에 있는 점액질 막은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들을 붙잡아서 침입을 막고 선모 운동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을 해요. 이 점막 세포에서 라이소자인 같은 항생 물질을 분비하기도 하고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방어 기전들이 전체적으로 일어납니다. 점막 면역이 튼튼하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감기기만 느끼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초기에 감기기를 느꼈을 때 잘 대처를 못하면 꼬박 1, 2주를 앓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 감기기를 느꼈을 때 감기 대처하는 방법도 제가 영상을 올려놓았으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기 초기에 감기기를 느꼈을 때 우리 어른들은 감기에 걸려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대처를 잘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마시고 가습하고 쉬면 잘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경험이 아주 미숙하잖아요. 혼자의 힘으로는 잘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막 면역을 위해서 촉촉하게 그리고 보온을 해주는 건 물론이고 보약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감기 예방 한약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이나 유치원에 요새 같은 감기가 유행할 때 또 감기 걸리고 나을만 할 때 또 걸리고 이렇잖아요. 이런 재감염을 예방하고 싶을 때 감기 증상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감기 증상을 약간 보이는 것 같다. 감기기를 느끼는 것 같다. 아니면 감기에 걸릴 것 같은 환경에 노출이 됐었다. 이럴 때 먹으면 좋은 감기 예방 한약이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신기환이라는 아이들 기본 보약에 폐기관지에 좋은 행인, 진피, 생강, 길경 이런 약재들을 섞어서 만들어 놓은 감기 예방 한약이 있어요. 뭐 어떻게 이런 보약이 감기약이라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약을 많은 아이들에게 처방을 해봤거든요. 효과가 꽤 좋고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와 신을 보호하고 거담을 해주는 이런 한약재를 쓰면 굉장히 초기에는 빨리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약은 감기 증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기 전에 감기기를 느낄 때 먹으면 하루 이틀 안에 감기를 해결하고 점막 면역 수준에서 잘 대처를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한약입니다. 바이러스가 상기도를 이미 다 침입을 해버렸어요. 점막 면역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미 이 상기도를 침입을 해버렸다. 그럼 이런 바이러스에 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나타나겠죠. 선천 면역, 후천 면역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요. 먼저 선천 면역 반응으로 콧물이 늘어요.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콧물을 많이 줄줄줄줄 분비해서 요거를 이렇게 씻어내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코 청소를 하기 위해서 콧물이 줄줄줄줄 나온다. 아이들은 후천 면역 반응, 항원 항체를 만들고 이런 반응이 발달하는 중이기 때문에 선천 면역 반응이 어른들보다 더 격렬합니다. 어른들은 콧물 줄줄 쏟아내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근데 애들은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더 콧물이 많은 경향을 보여요. 오히려 어린 6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감기 잘 안 걸리잖아요. 엄마한테 받은 항체가 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항체가 아이가 태어난 지 한 6개월 정도 되면 거의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이가 자기의 항체를 잘 만들어서 면역계를 발달을 시켜야 합니다. 이 면역의 수준은 성인을 기준으로 보면 만 1세 때는 50에서 60% 수준, 만 3세 때는 성인의 한 70% 수준, 만 7세 이후에는 성인의 90%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수록 감기도 금방 지나가게 되는데 어릴수록 특히 코로나 때 감기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던 이 아이들일수록 지금 감기를 더 심하게 자주 이렇게 겪고 있는 거죠. 아이가 면역이 발달하는 과정이니까 이걸 겪어야 성인 수준의 면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은 콧물을 살짝 훌쩍이고 지나가는 수준인데 아이들은 콧물을 이렇게 줄줄줄줄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콧물을 억지로 먹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콧물이 줄줄 흐르는 거를 지켜봐 주는 게
회복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양약으로는 보통 아이들 감기에는 코미 시럽을 많이 처방을 하죠. 코미 시럽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와 비충혈 제거제 두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아주 약간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오래 사용하면 오히려 감기를 더 질질 끌게 될 수 있다. 했고, 비충혈 제거제는 유소아과학회 기준으로는 만 4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처방하지 않는 성분이에요. 왜냐면 부작용이 꽤 많기 때문이에요. 한약으로는 이때 소청룡탕을 추천을 합니다. 소청룡탕도 코미 시럽처럼 항히스타민 비충혈 제거제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소청룡탕 안에 이제 바나라는 약재가 히스타민제처럼 작용을 해서 분비물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마황의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비충혈 제거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소청룡탕 안에는 바나와 마황 외에도 류코트리엔 역할을 하는 오미자도 더해지고요. 외에도 감기에 좋은 계지, 생강, 감초 이런 약재들도 같이 들어있어요. 모든 약재들이 조화롭게 콧물의 증상에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소청룡탕은 굉장히 유명한 약이라서 연구가 많이 되었는데요. 단순히 콧물을 줄여주고 코의 부종을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코의 염증세포 수준도 낮춰줍니다. 소청룡탕은 건강보험이 되는 한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강보험 한약이랑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콧물이 너무 줄줄줄이다 이런 경우는 소청룡탕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콧물 줄줄 하면서 씻어내는 반응을 하고 오한 발열과 같은 그런 반응도 나타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바로 반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문제가 되는 애인지를 확인을 하고 과정에서 오한 발열이 나타나는데요. 발열이 높아지면 바이러스는 잘 활동을 못하게 돼요. 이런 오한 발열이 나타나는 시기는 감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내 몸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오한 발열도 감기 치료 자체는 이로운 거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축 처지거나 불편해하지 않는 이상 해열제를 급히 쓸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해열제로 인위적으로 막 열을 내려버리면 너 싸우지 말고 그냥 져라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높지 않은 미열에 아이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서는 굳이 해열제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해열제를 먹이지 않았을 때 아이가 힘들어하는 리스크, 얻게 되는 건강한 면역의 베네핏, 그 리스크와 베네핏 사이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단계인지 판단을 하시고 복용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한약은 갈근해기탕을 추천을 합니다. 한약의 해열제 작용은 단순히 열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요. 혈관 벽을 약간 느슨하게 만들고 면역세포들이 잘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열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바이러스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갈근해기탕을 먹으면요 바로 열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열이 오르다가 땀이 나면서 해열이 쫙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갈근해기탕도 보험 한약으로 나와 있어요. 대처가 잘 안 되면 또 이제 대규모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격적인 염증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홍종 열통의 증상이 나타나요. 빨갛고 종 붓고 열이 나고 통증까지 나타나는 염증 상태. 양약으로는 해열제 진통소염제를 먹으면서 버티는 구간이고요. 세균 감염까지 2차적 증상으로 넘어갔으면 이때는 항생제를 복용하셔야 합니다. 한약으로는 이때 면역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한약의 처방이 있습니다. 다양한 감기의 증상들이 있잖아요. 해열제와 비슷하냐, 항생제와 비슷하냐, 진통제와 비슷하냐, 혈관의 충혈을 제거하느냐, 혈관 확장을 조절하느냐, 이 작용을 한꺼번에 하는 약 등 한약의 종류는 이때는 수십 가지예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감기 원픽 한약은 바로 마행감석탕입니다. 열, 맑은 콧물, 노란 콧물, 기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아이들 감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처방이거든요. 비강의 부종과 염증을 줄여줘서 코의 숨길을 열어주는 처방이에요. 코의 숨길이 확보가 되면 중이염이나 부비동염 등의 2차적인 감염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코의 충혈을 제거하는 충혈 제거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마황, 기관지 확장을 도와주는 행인, 체액을 보존하게 도와주는 감초, 마왕이 말초 수축 기능을 확실히 도와주고 칼슘을 제공하면서 열을 내려주는 석고, 이 네 가지 약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행감석탕입니다. 기관지염 정도까지는 이 약으로 잘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행감석탕을 이렇게 연조제로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제작을 했어요. 아직 어린 연령의 아이가 있는 집안이라면 구비해 두시고
복용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행으로는 뭐 기침을 할 때 진해 거담제를 쓰잖아요. 진해제 자체는 이제 기침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침을 잘 하지 않으면 이게 고여서 2차적인 증상으로 잘 넘어가고 오히려 감기를 질질 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담제, 이 가래를 묽게 해준다는 약인데요. 사실은 이런 약들보다는 물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가래가 있을 때는 물을 조금씩 자주 드셔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마행감석탕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 코에 부종이 계속 있었다, 콧물이 가득 차서 이게 중염까지 갔다, 그런 때에는 현계연교탕이라는 약을 추천을 합니다. 현계연교탕은 염증에 주로 쓰입니다. 중이염이 대표적이고요. 비염, 인두염, 편도염, 기관지염, 두루두루 쓰입니다. 한방 항생제, 수염 진통제 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기연교탕의 약재 구성들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면역세포가 잘 들어오게 하는 그런 약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은 기본적으로 한약에 다 깔려있는 약재들이긴 한데 현기연교탕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염증을 치료하는데 직접적인 약재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미크론이 한참 유행할 때 나라별로 오미크론 대응책을 내놓잖아요. 예방약으로 현기연교탕을 추천하기도 했었습니다. 감기의 극심한 스테이지가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회복기 때예요. 특히 감기 뒤끝에 마른 기침이 계속되는 경우, 이럴 때는 회복력이 떨어진 것을 보해야 합니다. 폐에 진액이 부족해서 오는 기침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침은 진해 거담제가 잘 듣지 않습니다. 가래 등의 분비물이 많지 않고 뱉어내면 약간 나오는 정도다, 하지만 작은 자극에도 기침이 나온다, 이럴 때는 맹문동탕을 추천을 합니다. 코로나 뒤끝 후유증에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기침을 할 때는 1차적으로 맹문동탕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기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스테이지에 적절한 약을 투여를 해주면 빨리 낫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감기 예방한 약, 그리고 소청용탕, 와인감석탕, 현교연구탕, 맹문동탕 정도는 가정에 상비로 가지고 계시다가 증상이 있을 때 적절하게 복용을 해주시면 감기가 빨리 지나가실 수 있어요. 특히 수청용탕, 현기연구탕, 갈근해기탕 이런 약들은 건강보험이 되는 한약이니 가까운 한의원에 문의하셔서 꼭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 한약의 효과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빨리 나으시기 바래요.